자, 우리 이제 학부모님들의 소원이죠. 공부 좀, 저는요, 큰 거 바라지 않아요. 우리 아이가 집에 와서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. 엄청나게 큰 거를 바라시는 겁니다. 집에 와서 공부를 하는 아이들은 제가 생각했을 때 상위 1%밖에 없어요. 아까 이거 PPT를 이제 구성하면서 만드는데 제 조교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. 상위 1%도 집에서 공부 안 하는 애들 많아요.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. 네, 그런데 상위 1% 아이들이 자기주도 학습을 안 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자신이 무엇인가 어려움이 있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기주도 학습,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공부들을 찾아서 할 수 있는 게 저는 상위 1%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학습 시간을 만들어내는 걸 되게 중요시 하거든요. 그러니까 솔직히 공부 좀 하는 아이들을 저희가 공통점을 저희가 분석해보면 그 학생들은 좀 주체성이 있다라는 얘기가 뭐냐면 무엇인가 시키는 걸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부족한 것들을 찾아서 자기가 부족한 거를 해결해내는데 진짜 많은 시간을 쓰거든요. 왜? 그 부분이 해결돼야지 결국은 내가 시험장에 가서 시험을 잘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집에서 공부하는 학생은 솔직히 많지 않습니다. 또 하나 제가 오늘 이거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자 일단 집에서 공부를 하는 학생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집에 대한 환경, 아까 말씀드렸죠. 공부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하지 않을까요?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. 그거는 뒤에 가서 한번 보도록 하고요. 자 그러면 어머님들이 우리 학생들한테 그렇게 잔소리하는 엄친아라는 애들이 있어요. 엄친아가 뭘까요? 이제 엄마 친구 아들인데 우리 이제 엄마 친구 아들 그리고 엄친딸이 있어요. 그죠? 그런데 이상하게 엄친딸보다는 엄친아가 많아요. 그러면 이 엄친아, 엄마 친구 아들과 엄마 친구 딸들 도대체 어떤 아이들이 엄친할까요? 엄마들이 우리 학생들한테 잔소리를 할 때 자세히 들어보면 이런 공통점이 있는 아이들이에요. 첫 번째 전제 조건이 뭐냐면 일단 알아서 공부를 한대요. 걔는 야 옆집 철수는 지가 알아서 공부를 다 해. 막 엄마가 공부를 해라 이런 잔소리 안 하고 집에 와서 막 공부를 지가 알아서 너는 이런 얘기를 하시죠. 일단 그 아이는 알아서 공부를 해요. 두 번째 주체적이고 능동적이에요. 그러니까 뭐 학생부 종합전형을 하는 데 있어서도 엄마들이 신경을 안 써요. 엄마 아빠가 신경을 안 쓰는데 지가 알아서 다 만들어내요. 학교 비교과 활동 뭔가 시켰을 때 그거에 대해서 아이가 생각하고 그거에 맞춰서 뭔가 연구하고 개인만의 어떠한 주체성을 가지고 진로 시간이 끝났을 때 그거를 더 찾아보고 책을 읽고 하면서 학교에다가 무엇인가에 자기만의 능력을 어필함으로써 생활기록부가 잘 만들어지는 이런 아이래요. 대박. 솔직히 저는 아직까지 이런 학생을 진짜 많이 만나보지 못했어요. 이런 학생이 있긴 있어요. 있긴 있는데 솔직히 진짜 많이 만나보지 못했습니다. 막 자기가 거의 그냥 대부분의 학생들은 학교에서 시키는 것만 하고요. 그래서 알려주고 방향성을 잡아주면 그제서야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하여튼 요런 아이들이래요. 자, 그 다음에 엄마랑 그렇게 친하대요. 옆집 철수는 엄마랑 같이 그렇게 그렇게 막 대화할 때 웃고, 같이 막 장 보러 가고, 엄마 힘든 거 다 생각해가지고, 애가 막 설거지도 도와준다라고 그러고, 애가 막 장 볼 때도 같이 가갖고 손 붙잡고 다니면서 장도 보는데, 걔는 공부도 잘해. 이런 아이라는데. 네. 네, 엄마랑 막 이렇게 하여튼 되게 친하게 잘 지낸대요. 엄마와, 그리고 아빠랑 친구처럼 지낸대요. 그러니까, 아빠랑도 친구처럼 지내고 아빠의 뭐 취미생활 같은 것도 막 주말에 같이 하고 과연 진짜 아빠랑 취미생활을 주말에 같이 하면서 그 아이가 학생부 종합전형과 학업을 준비할 시간이 될까요? 주말에 거의 정말로 바쁘지 않을까요? 걷다가 동생이랑 또 그렇게 잘 지내고 동생을 그렇게 잘 챙겨주면서 그러니까 내 동생이 뭐가 부족한 게 있으면은 그걸 그렇게 잘 챙겨주면서 자기가 할 것이 있지만 그거를 이렇게 많이 도와준대요. 이런 아이가 누군지 아십니까? 제가 이런 아이를 어디에서 봤냐면요. 그 응답하라 1988 그러니까 응팔 거기에 선우 그 친구 있잖아요. 선우 맞을 거예요. 그 이제 보라 누나랑 사귀었던 결혼하는 그 선우가 이거잖아요. 알아서 공부하고 전교권이에요. 그죠?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이때는 이제 비교과가 없으니까. 근데
엄마를 그렇게 잘 챙겨요. 그죠? 엄마 항상 걱정하고, 엄마를 위해서 무엇인가 더 자기가 희생하려고 하고, 동생 얼마나 잘 챙겨요. 그 꼬맹 아이 있잖아요. 그죠? 걷다가, 잘생겼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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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그런 아이를 찾아야 되는데, 그런 아이를 현실적으로 찾기가 쉽지가 않지 않을까요? 그죠? 저는요, 그냥 말씀드리면, 이런 아이는 없어요. 없어. 뭐, 없어. 나 이런 아이 아직까지 본 적이 없어요. 이런 아이가 있을까요? 있긴 있더라고요. 있긴 있는데, 진짜, 제가 여태까지 학생들을 수천 명 만난 거 그러니까 수천 명을 만났는데, 진짜 이런 아이 한두 명? 진짜 몇 명 안 돼요. 그런데 자꾸 이런 학생과 이런 엄친아와 자꾸 비교를 하시죠. 세상에 이런 아이가 존재하지도 않는다라는 게 우리 학생들의 마인드거든요. 어디 살아있지도 않은 누군가랑 나랑 또 비교를 해. 그러니까 좀 짜증이 나지 않을까요? 저는 비교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 아이의 문제점을 우리 학생이 만약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점에 대한 부분을 파악을 해서 해결점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중요하지. 옆집에는 그런데 너는 왜 그러는 거야? 엄마 오늘 동창회 갔다 왔는데, 그 집에는, 전교권이라는데 너는 이러면 안 돼요. 그거는 저는 학생들한테 학부모님들은 잔소리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. 맞아요. 잔소리도 해야죠. 그런데 잔소리는 학업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예의가 없거나 이럴 때는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학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학부모님들은 좀 자신감을 주셨으면 좋겠어요. 그러니까 우리 아들 지금은 이런 문제점이 있지만 나는 네가 이런 부분을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거라는 이상한 그런 생각이 자꾸 드네. 하여튼 그래 아들아. 이런 것들. 그러니까 예전에 상담하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.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그 친구가 저한테 왔을 때 뭐라 그랬냐면요. 우리 엄마는 공부하라는 얘기를 안 한대요. 그래서 자기는 되게 자율적이래요. 그리고 내가 뭐 하는 데 있어서 항상 믿어주시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다고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어요. 그런데 어느 순간에 엄마가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어느 순간에 방에서 이제 나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막 성적이 안 나오고 내가 너무 이제 공부를 좀 등하시 하니까 그 부분 때문에 뒤돌아서서 눈물을 흘리시는 걸 한번 봤대요. 그 다음부터 좀 뭔가를 그러니까 부모님이 말하는 거는 그러니까 나를 믿는 거지 내가 노는 것을 좋아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깨달았대요. 그리고 좀 자기가 무엇인가를 찾아가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겠는데 모르겠으니까 저를 찾아왔었어요. 그러니까 방향을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다. 우리 부모님은 그런 걸 할 수가 없으실 것 같으니까 선생님이라도 저를 그렇게 좀 해주시면 안 돼요? 라는 것 때문에 온 아이가 있었을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. 학부모님들은 학생들한테 저는 부모님은 학생들에게 그러니까 마지막 노선이에요. 그러니까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좀 용기를 줄 수 있는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부모님들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한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뭔가를 깨달음이 오는 게 아니더라고요. 그러니까 뭔가 잔소리를 하고 뭐라고 그러니까 안 좋은 소리를 한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갑자기 깨달음이 와갖고 와 하면서 자기가 뭔가를 이런 경우가 더 없어요. 뭔가 믿고 맡기고 이렇게 신뢰를 할 때 그거에 대한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걸 제가 뭐라 그러냐면 우리 학생들은 어머님 아버님 다 좋아해요. 근데 이게 애증 같은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좋고 그러니까 엄마 아빠에 대한 사랑 이런 걸 갖고 있는데 이제 좀 세대 차이가 나고 서로의 의견이 안 맞다 보니까 좀 애증 같은 것 같아요. 그런데 저는 우리 학부모님들한테 그리고 우리 학생들도 그렇지만 우리 학부모님들한테 진짜 말해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학생은 학부모님 그러니까 우리 엄마 아빠를 좋아하고 사랑합니다. 그런데 겉으로 표현을 못하거나 아니면은 내가 생각하는 부분과 다르게 어떤 애증 같은 것들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거를 저 새끼는 진짜 하지 마시고요. 좀 이렇게 신뢰를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찾아보면서 우리 아이가 잘할 수 있는 방향성들 이런 것들을 조금
격려의 마지막이에요. 아무도 격려 안 해줍니다. 사회 나가면. 그렇지 않을까요? 학원에 가도 욕을 먹고요. 학교에서도 욕 먹는 아이가 집에 가서도 욕을 먹으면 안 된다고 봐요, 전. 학원이나 학교에서 욕 먹는 아이가 집에 가서는 좀 그래도 이렇게 좀 사랑을 받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? 뭐 하여튼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. 그래서 엄친아라는 걸 비교하지 마시고요. 우리 아이 자체에 대해서 좀, 네, 좀 아낌없는 마지막 이렇게 장소예요. 마지막 공간이거든요. 우리 아이가 가장, 걷다가 1차 사회 집단이라는 게 가장 감정적이고 배우는 부분도 가장 크고 기초사회화로서 부모님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곳이니까 좀 이렇게 믿고 격려해 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, 그리고 뭔가 조금이라도 잘했을 때 정말로 큰 칭찬을 통해 갖고 아이들이 좀 웃을 수 있게끔 하는 것도 부모님의 역할이 아닐까,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잠깐 얘기를 드린 거고요. 자, 우리 아이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. 엄마 나 독서실 갔다 올게. 이 얘기가 뭐냐면 집에서 공부가 안 된대요. 저는 솔직히 공부는 집에서 하는 게 가장 좋다라고 생각합니다. 왜 그러냐면 밖에 나가면 놀 게 너무 많아요. 우리 아이들을 유혹하는 것들이 많거든요. PC방도 있고 친구들도 있고 스터디 카페 같은 데 갔다라 그래서 무조건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. 스터디 카페에 앉아가지고 공부하는 시간은 집에서 공부하는 시간보다 짧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. 뭐 밥 먹으러 갔다 온다, 뭐 카페도 갔다 오고 PC방도 갈 수 있고 친구들도 만날 수 있고 놀 수 있는 여건들이 되게 잘 돼 있는데,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. 아, 집에서 공부하면 되는데 왜 자꾸 독서실을 갈라 그래? 그런데 그냥 두 개의 사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첫 번째 사진인데요. 보이십니까? 네, 되게 깔끔한 집입니다. 네, 인테리어가 참 잘 되어 있는 집이네요. 그죠? 네, 이게 이제 첫 번째 사진이고요. 두 번째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깔끔하네요. 그죠? 책도 많고. 첫 번째 사진과 두 번째 사진의 차이를 아시겠습니까? 첫 번째 사진과 두 번째 사진의 차이가 보이십니까? 이게 첫 번째 사진이고요. 이게 두 번째 사진입니다.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첫 번째 사진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 하나 있어서 보여드리는 겁니다. 보통 10가구 중에 7가구 이상이 거실에 TV라는 게 설치되어 있습니다. 거실에 TV가 설치되어 있게 되면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서 TV를 볼 수 있는 공간이 형성이 되는 거고, 거실에서 엄마, 아빠, 동생들이 웃으면서 TV를 볼 때 학생이 방에서 공부를 한다는 건 저는 솔직히 너무 잔인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공부는 우리 아이가 집에서 공부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그런데 일단 저는 집에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게 뭡니까? 라고 물어보시면 거실에 TV를 없애시는 겁니다. 방으로 갖고 들어가십시오. 여길 보시면 TV가 없습니다. 그죠? 그리고 공부를 하는 도서관처럼 보여지는 이런 환경을 구성한 겁니다. 이렇게 학생이 언제든지 책을 접할 수 있고 분위기가 집에서 학부모님들이 책을 읽고 뭔가 학업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인테리어가 또 하나의 공부를 하는 환경 중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. 이게 이제 심리학자한테 배운 건데, 그렇기 때문에 거실에 TV를 설치해서 동생과 엄마, 아빠가 함께 이런 예능 프로그램을 보면서 막 웃고 있는데 우리 아이가 방에서 공부를 하라고 하는 건 저는 솔직히 좀 잔인하다. 잔인하지 않으신가? 라는 생각이 듭니다. 안방으로 TV를 가지고 들어가시는 건 어떨까요? 그리고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좀 조성함으로써 네, 동생들이나 형들도 좀 우리 집은 좀 공부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연출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? 이게 정말 심리학적으로 공부하는데 환경이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. 자, 또 하나가 있습니다. 핸드폰과의 전쟁을 한번 치르셔야 됩니다. 이게 이제 정말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가장 큰 건데,